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민간기업 최초로 장애인 스키팀이 창단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창성건설 장애인 노르딕 스키팀이 지난 13일 창단식을 갖고 2018 평창 동계 장애인 올림픽 준비에 들어갑니다. 장애인 노르딕 스키팀은 감독을 포함한 5명의 선수단이 구성됩니다. 이번 창단은 2018 평창을 대비해 장애인 동계 종목 경기력 향상과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실업팀 창단에 민간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선수들을 후원하고 앞으로 선수들의 좋은 향상과 좋은 성적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신양면으로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단에는 2014 소치 동계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 최보규 선수, 제12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크로스컨트리 2관왕 이정민 선수가 입단해 평창 대회를 준비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의무를 어기고 영유아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2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12월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경력 단절의 두려움 때문에 결혼과 출산의 포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실태와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기혼 직장인 여성의 약 65%가 경력 단절을 염려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직장인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아복지제도 확립과 시설 확충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전시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나는 평생을 두고 내가 할 일을 남에게 알리려 하지 않았고 또한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내 나라, 내 결애를 위한 일인데 그걸 누구에게 알리겠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남파 박찬익 선생의 유서입니다. 김구의 오른팔이었던 박찬익이 백범 김구와 찍은 사진. 신교식 박찬익이 조직한 독립운동단체인 동제사의 도장,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 청사사진, 정확한 임시정부 주소가 나와 있는 사진은 이 엽서가 최초입니다. 광복군 훈련 기록인 모스보호까지 치열했던 독립운동가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와도 좋겠고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가 돼도 좋았고 경기도 박물관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전시회, 어느 독립운동가 이야기. 파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집안의 손녀가 회상을 통해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찬익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재무부 차장이었던 신건식과 부인 오건혜, 이들의 자녀이자 광복군 부부인 박영준과 신수호가 그 주인공. 이번 특별전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젊은 세대에게 멀게 느껴지는 광복이라든가 독립운동가의 삶 등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시는 오늘 10월 25일까지 경기도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8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독립운동 역사에 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책으로만 접하던 토종 민물고기를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학습은 물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찬란한 은빛 자태를 뽐내는 은어와 물속에 핀 개나리 같은 황쏘가리, 영화로 더 유명해진 쉬리까지 70여 종에 달하는 민물고기들이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위협을 느끼거나 하면 등지느러미가 이렇게 솟아나요. 가시죠. 그래서 가시고기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설명이 더해지자 처음 보는 민물고기도 어느새 친구가 됩니다. 밖으로 나가 수조에 가득 담긴 잉어에게 먹이를 주는데 풀을 먹는다고 알려진 초어가 실제 풀을 먹는 장면은 어른들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이어진 철갑상어를 직접 잡아보는 체험. 민물고기의 제왕이라는 별명답게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되게 너무 거칠거리고 되게 세요. 생각보다. 이번 체험의 백미는 하천에서 즐기는 민물고기 낚시로 가족끼리 힘을 합쳐 고기를 몰다 보면 어느새 돌고기와 돌마자, 동사리까지 한가득입니다. 잡는 거 체험도 하고 실제로 그 생태계에서 우리나라 생태계의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하루 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자라는 아이들한테 우리 민물고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리고 그 생태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서. 민물고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여름 생태 체험학교는 이달 말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시기인데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부녀회가 홀로 사는 노인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줄 삼계탕을 끓여 대접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부녀회 회원들이 말복을 앞둔 지난 11일.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185인분의 삼계탕을 만들었습니다. 상계주공 16단지 부녀회가 여름철 무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회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금을 모아서 우리가 여름에 독거노인과 16단지 경로 어르신들한테 삼계탕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더운 여름에 올해가 최고 덥다 그랬죠? 이 더운 여름에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 화이팅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직접 방문해 안부 인사도 드리며 삼계탕을 전했습니다. 내일 복날이라 삼계탕 끓여왔어요. 부녀회에서 정성껏 만든 든든한 한 그릇 점심 식사를 받으며 즐거워하는 어르신들. 기력이 쇠해질 수 있는 한여름에 전해드린 어르신을 위한 건강한 한 끼. 사랑이 담긴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을 준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하루가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방송인 황기순 씨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장애인 휠체어 지원을 위해 국토 대장정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그맨 황기순 씨와 자원봉사자들이 제14회 박상민, 황기순의 사랑 더하기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황기순 씨가 이끄는 국토대장정팀은 앞으로 천안과 대전, 대구, 부산을 거쳐 오는 23일 인천에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황기순 씨는 지난 2000년 휠체어를 타고 전국을 돌며 모은 성금으로 지금까지 휠체어 52대를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고 올해로 14회째를 맞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2015년 편한 일터 디자인 공모전 최종 입상작을 발표했습니다. 건축 부문 대상에는 하우스가, 제품 부문 대상에는 브레일캡이 차지했으며 총 32점의 입상작이 나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2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도내 23,36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조사에서는 노후 준비 방법과 버스 이용 만족도, 자원봉사 경험 등 41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번 조사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공개됩니다. 경기도 북부 여성비전센터가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2015년 하반기 정규 교육과정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하반기 교육과정은 경력단절 여성 420명을 대상으로 3에서 5개월간 컴퓨터 활용 능력과 방과 후 아동 지도사 등 총 21개 과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2016년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함께 내년 9월 창원을 비롯한 도내 일원에서 42개 직종 420여 명의 선수와 대회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8월부터 9월까지 말벌 등 벌떼가 많이 출몰한다며 등산객과 성묘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본부는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 밝고 화려한 계통의 옷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방재난본부는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잘 나가는 싱글 변호사 연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이가 둘 딸린 여성으로 한 달간 대신 살게 되고 남편 성환과 아이들 또한 영문도 모른 채 변해버린 아내의 엄마로 인해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올여름 유일한 코미디 영화 미스 와이프. 주연을 맡은 배우 엄정화가 어김없이 제 몫을 다하는 가운데 아내 바보 남편으로 등장하는 송승헌 또한 편안한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사람의 코미디 궁합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칼이 지배하던 시대 고려 말 새 검객 풍천과 월소, 덕기는 풍진삼협이라는 이름으로 밀란을 일으키는데요. 하지만 권력의 유혹 앞에 무너진 유백의 배신으로 이들의 대의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데 새 검객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그린 액션물. 박흥식 감독 특유의 섬세한 감성에 화려한 액션이 더해졌는데요. 이병헌과 전도연, 김고은 등의 주연 배우들이 조화로운 앙상블을 만들어내며 강렬한 잔상을 남깁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한 작품 위로공단. 비념으로 제주의 상처를 담아냈던 임흥순 감독이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채 시들어가는 여성을 향해 카메라의 시선을 옮겼습니다. 총 제작 기간 3년. 한국 지하 의료공장에서부터 캄보디아, 베트남에까지 이르는 22,000km의 기나긴 여정을 담았는데요. 40여 년을 아우르는 이들의 과거와 현재가 데칼코마니처럼 펼쳐지며 극장가에 뜨거운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옴니버스극 카포네 트릴로지가 9월 말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스테디셀러 동화가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뮤지컬 종이 아빠가 11월 1일까지 코엑스 아트홀 무대에 오르는데요.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은 가수 보아가 여자 아이돌로는 처음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공연은 8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성 직장인 약 60%가 경력 단절이 두려워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여성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